파리 시간 어제 새벽 프랑스의 모든 주요 방송국이 긴급 뉴스로 편성을 바꿨습니다. 앵커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속보 자막은 계속해서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아프리카 3개국, 프랑스와의 군사동맹 전격 파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 있던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이 세 나라가 한꺼번에 프랑스 군대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공동 성명으로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새롭게 손잡은 파트너. 그것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식량 안보 및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프랑스 외교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 사태를 아프리카 상실, 외교 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진 프랑사프리크 체제, 즉 프랑스와 아프리카 전 식민지 국가들 사이의 종속적 관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프랑사프리크. 이 단어를 이해해야 이 이야기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프랑스는 겉으로는 자유를 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줄로 이들을 계속 묶어두었습니다. 군사기지를 유지했고 화폐를 통제했으며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권은 쿠데타로 무너뜨리기도 했죠. 아프리카의 천연자원, 특히 우라늄과 금, 석유는 프랑스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원조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었지만 그 돈의 몇 배를 자원으로 가져갔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CFA 프랑이라는 화폐 시스템이었습니다. 아프리카 14개국이 사용하는 이 화폐는 프랑스 중앙은행이 통제했습니다. 독립국가가 자국 화폐조차 마음대로 찍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원조는 화려했습니다. 큰 댐, 현대식 학교 건물, 병원. 겉보기엔 훌륭했죠. 하지만 이 시설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프랑스 기술자를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결국 영원한 의존 구조를 만드는 거였죠.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 이 지역의 안보 공백은 테러리즘 확산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너희가 설 수 없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고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1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니제르 국경 인근의 베이타 마을. 현지어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과 여자, 그리고 울부짖는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2015년 이 황토빛 대지에 한 명의 한국인이 도착했습니다. 장수현.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그는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과학자였습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입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별한 쌀 품종의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씨앗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녹색혁명을 일으킨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처음 마을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와서 사진 찍고 약속하고 떠나는. 하지만 장수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호텔에 머무는 대신 마을에 집을 얻었습니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농민들과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프랑스가 지어준 시설들은 많았어요. 큰 댐도 있고 비싼 기계들도 있었죠. 하지만 고장나면 방치됐습니다. 아무도 고치는 법을 모르니까요. 장수연 팀이 가져온 건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한국의 농촌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현지인들이 스스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적정 기술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는 소형 펌프. 부품은 근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70% 줄였습니다. 사하라 남쪽 지역에서 물은 곧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쌀. 한국농촌진흥청이 10년간 연구해서 만든 아프리카 맞춤형 다수학 쌀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통일벼처럼 이 품종은 아프리카의 척박한 토양과 건조한 기후에 맞춰 개량됐습니다. 생육기간은 짧고 병충해에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연이 진짜로 심은 건 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아디라. 30대 초반의 여성 농부.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던 그녀는 프랑스 원조기관에서 나눠주는 식량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매달 25일쯤 되면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울고 저는 다음 달 원조 트럭이 올 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고민했죠. 우리는 거지였어요. 자존심은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2016년 봄 장수연 팀이 마을에 농업교육센터를 열었을 때 아디라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쇼겠거니 했죠. 하지만 다른 여성들이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실제로 쌀을 수확하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첫날 교육센터에 갔을 때 프랑스어로 강의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장수연 선생님은 우리말로 통역사를 통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흙을 만지며 보여줬어요. 교수처럼 가르친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처럼 알려줬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 아디라는 관계 시스템 설치법, 씨앗 선별법, 비료 만드는 법, 병충해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매번 말했어요.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50년 전엔 당신들처럼 가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고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017년 가을, 아디라의 첫 수확. 헥타르당 3.2톤. 전년도 평균의 3배가 넘는 수확량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디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배불리 저녁을 먹고도 남는 쌀을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쌀을 팔아서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새 신발을 사줬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저축했죠. 제가 번 돈을요. 제 손으로. 2년 후, 아디라는 마을 여성농업 공동체의 리더가 됐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여성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선생님이 됐죠. 한국팀은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특히 집중했습니다. 왜냐고요?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의 70%가 여성이었지만 토지 소유권의 15%만 여성 명의였으니까요. 프랑스의 원조는 주로 남성 리더와 정부 관료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정작 농사를 짓는 여성들은 소외됐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교육부터 토지 소유권, 재정 관리까지 여성들에게 직접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성들이 경제권을 갖자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이 올라갔고 영양실조가 줄었으며 가정폭력이 감소했습니다. 아디라의 큰아들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의 농업기술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갑니다. 거지의 아들이 대학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공이 알려질수록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2025년 3월 말리의 수도 바마코. 수천 명의 시민이 프랑스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국기를 불태우고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떠나라. 한국은 환영한다. 이 장면이 프랑스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자신들이 100년간 도와준 나라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로요. 파리의 한 방송 스튜디오. 저명한 정치평론가 피에르 뒤퐁이 출연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식민주의입니다. 한국은 막대한 자본을 미끼로 아프리카의 자원과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농업기술은 매우 교활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질서를 한국의 단기적 공세로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갑작스러운 개입은 지역 불안정성을 키울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제공하는 농업기술은 지속 가능성이 의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아프리카를 특정 품종에 종속시켜 또 다른 기술 식민지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원조 경험 부족,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심지어 인종적 우월감까지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새로운 제국주의인가? K-식민주의의 탄생, 쌀 외교의 어두운 그림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진실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리 리베르.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젊은 기자였습니다. 29세의 그녀는 편집장으로부터 특명을 받았습니다. 서아프리카로 가서 한국의 실체를 폭로해. 그들이 얼마나 아프리카를 착취하는지 보여줘. 마리는 비판적인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니제르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이미 초안이 작성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선 신식민주의의 새로운 얼굴. 하지만 베이타 마을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녀가 예상한 것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호텔에서 머무는 서양인 원조 활동가는 없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마리는 장수연을 만났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외교관이 아니라 농부였습니다. 처음엔 또 하나의 프로파간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땀 흘리며 일했어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요. 마리는 아디라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매년 쌀을 줬어요. 우리는 감사했죠. 하지만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거지였어요. 아디라는 마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씨앗을 줬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우는지 가르쳤어요. 쌀은 프랑스가 가져갈 것 중 남은 것이지만 씨앗은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그날 밤 마리는 숙소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비판 기사 대신 완전히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르몽드 일면에 마리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프랑사프리크의 종말 우리가 잃어버린 진심.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00년간 아프리카를 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영원한 아이로 취급했다. 우리의 원조는 고압적이었고 시혜적이었으며 종속을 전제로 했다.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했고 자립을 도왔으며 진심으로 다가갔다. 우리가 잃은 것은 아프리카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성이다. 파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리는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프랑스 지식인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둘로 갈라졌고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주도의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도입된 서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평균 42% 증가했으며 기아 인구가 35% 감소했다. 이는 맞춤형 기술 전수와 현지 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다. 보고서는 특히 기술 전수의 민주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복잡하고 값비싼 기술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배우고 유지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적정 기술의 성공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베이타 마을의 1인당 소득은 5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학교 출석률은 45%에서 89%로 올랐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 희망, 미래에 대한 믿음. 장수연은 다시 베이타 마을을 찾았습니다. 5년 전 그가 처음 왔을 때 황량했던 땅에는 이제 푸른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디라의 작은 농장은 이제 마을 전체의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센터가 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끈기, 배움에 대한 열정,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의지. 진심이 통하면 나라도 역사도 언어도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가르쳐줬습니다. 2025년 10월 프랑스 공영방송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진심, 아프리카의 선택. 프로그램은 마리 기자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100년간 아프리카를 소유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10년간 그들과 친구가 되려 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아프리카는 소유자가 아닌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베이타 마을의 황금빛 논.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뛰어놉니다. 아디라의 아들 사미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유창한 한국어로 외칩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우리는 함께 성장해요. 감사합니다. 장수연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50년 전엔 그들과 똑같았으니까요. 배고픔이 뭔지, 절망이 뭔지,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힘과 돈으로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진심과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간 아프리카를 지배했습니다. 한국은 10년간 아프리카와 친구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돕고, 누군가는 기술로 돕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돕는 나라만이 진짜 친구가 됩니다. 베이타 마을의 태양은 오늘도 밝게 떠오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우정 위로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 세계 개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 그 조용한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